자기 분리할 때는 얘기 안 하더라.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해주길 원해? 5분씩. 3분이 아니라 5분? 알았어. 그럼 다음 시간부터 5분 쉬는 걸로 꼭 지키도록 하자. 자, 오늘 우리 해야 될 게 28쪽이거든? 여러분들 개념편에.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야. 확인되니? 이 함수의 극한의 응용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거야. 뭐냐면, 정말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줄게. 원리나 이런 거 그냥 무시해. 어차피 얘기해줘도 기억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거야 라고 그냥 딱 단정을 지어서 생각을 하자. 극한의 응용은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값을 가지게 만들게끔, 즉 문제들을 막 풀어 나갔었지.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었어. 첫 번째, 어떤 모양이었어? 0분의 0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0으로 만드는 식을 분자분모에서 소거를, 즉 약분을 시킴으로써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랬지. 즉 0분의 0꼴. 그 다음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했어? 분자분모의 차수 비교였잖아. 최고차비 차수 비교해서 극한값 찾았다. 그치?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상.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면 개수 비교. 근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건 나도 알아. 어디로 수렴할 거냐고. 0으로 수렴한다고 무조건. 확인돼요? 그런 조건들.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 있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는 뭐야? 루트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했었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식변형해서 둘 중에 하나의 걸로 계속해서 바꿔줘서 그 다음 문제 풀었었지.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었어? 무한대에다가 곱하기 0으로 등장하는 애. 얘도 마찬가지로 식변형에서 풀었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 결국에는 뭐냐면 식을 변형해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바꾸는 게 목적이잖아. 즉 우리는 지금부터 분자와 분모 중에 하나가 이쁜 관계식으로 등장을 할 거야. 극한 응용에서는. 그럼 그 관계식을 딱 봤을 때 필요로 하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무한대야. 분모가 무한대야. 그럼 분자도 뭘로 만들어야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만들어야 찾을 수 있고. 분모가 0이야. 분자도 뭘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극한값을 찾을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식의 모양이 되게끔 미정계수들을 확인해라, 예상해라, 찾아줘라, 이 얘기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 책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네모칸 보면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된 네모칸 있잖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야. 자, gx분의 fx가 a라는 극한값을 가지지. 근데 gx가 어떻게 된 식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야. 근데 gx가 0이래. 분모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얼마여야 돼? 0이 돼야만 극한값을 가질 수 있잖아. 애초에 분모가 0일 때는 극한값을 못 가지는 게 맞는데 극한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0이 됐으니까. 맞죠? 그 얘기하는 거죠. 0분의 0꼴 만들어라. 자, 다시 극한값을 두 번째 거야. 극한값을 가지고 있어. 이번엔 분자가 0이야. 맞지?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 말인 즉슨 뭐란 얘기야? 분모도 마찬가지로 0일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되겠구나. 0분의 0꼴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 논리 하나, 요것만 갖고, 그러니까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양을 우리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완전히 넘어가서 확인을 할 거고 지금 당장은 0분의 0꼴 하나만 확인을 하자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필수 문제제 7번, 8번,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까지야.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이걸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 풀래, 너네. 풀어봐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같이 풀면서 우리는 확인을 좀 해보자고. 자, 필수 7번의 첫 번째 거 봐.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x-1 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게 지금 현재 3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원래 우리가 그러면 극한값을 찾으려면 x가 1로 가까워지잖아. x에서 그냥 1 대입해서 y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확인하자. 이 얘기였잖아.
그리고 1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분모가 0이 돼버린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극한값을 못 가지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가졌잖아. 그 말이 즉슨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서 0분의 0꼴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분모에 있는 x-1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약분돼서 사라지는 식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뭘 알 수 있어?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녀석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지? 이게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x의 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b가 분모에 있는 x-1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약분시켜야 되지?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지. 그래야지만 1을 대입해서 0을 안 만들게 될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거 그냥 끝이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인수분해 했을 때 x랑 1, x랑 b잖아.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쓰면 끝이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는데 분모가 x-1이었고 분자 대신에 x-1에다가 x-b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약분 쓱쓱 해서 1 대입했더니 1-b가 나오지. 이게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a 찾으면 되지?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얼마야? 그래, 이렇게. 확인돼요, 안 돼요? 간단하지? 미정계에서 이렇게 하나씩 그냥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뭐부터? 일단은 대입했더니 x에다 2를 대입했다? 분자가 0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분모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수렴값을, 극한값을 0으로 가지면 돼. 그러면 뭐 3분의 0, 0이니까. 맞죠? 근데 0이 아니라 지금 뭐야? 6을 가져버렸지. 이러면 분모가 3 이렇게 돼버리면 돼, 안 돼? 0이 아닌 숫자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극한값이 무조건 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x에다 2를 대입하면 루트 2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계산하는 게 얼마가 된다? 0이라는 걸 일단 알고 있는 상태. 확인돼요? 근데 이대로 우리가 문제 못 풀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분자에 x-2가 있는데 분모에 이거 가지고서 약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리화해서 약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유리화 진행할 거야. 어떻게 되면 돼? x-2에다가 누구 곱하면 돼?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b를 곱하고 분모는 이제 뭘 쓰면 될까? x 플러스 a 그냥 나오면 되나? 아니면은 양수와 거쳐서 나와야 되나? 이대로 나와야 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b제곱이 붙는 게 맞거든? 근데 얘가 그냥 나올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야? 그럼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쓸 필요 없어. 뭘로 쓰면 되냐? 어차피 나 이거는 약분할 거라며. 그러면 얘가 무조건 유리화가 되는 순간 x-2가 돼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이렇게 쓱쓱 지워버리고 나서 결국에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루트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플러스 b를 한 게 얼마라는 얘기야? 극한값 6을 가지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뭘 찾게 될 거냐? 루트 2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b를 계산한 게 얼마라고? 6이라는 걸 알아버리게 되는 거지.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두 개 연립 어떻게 할 거야? 두씩 더하자.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a가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a가 얼마여야 돼? 7.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되지? 아무데나 대입해서 찾으면 되잖아. a가 7이야. 3이지? 그럼 b가 3 되면 되지?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뭐 생각보다 쉽지? 아닌가?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서 필수 문제 8번. 똑같은 얘기 또 해보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0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가에 나와 있는 식을 봤더니 이번엔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가에서는. 맞죠? 그러면 fx도 x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분자도 뭐가 돼야 돼? 무한대꼴. 맞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리는 순간 개수 비교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2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fx가 몇 차식이 된다는 얘기야? 몇 차? 그렇지. 야, 이씨, 그저 같은 년들아. 극한값을 가지면 최고창의 개수 비교하라 그랬잖아. 근데 분모가 지금 몇 차야? 2차. 그러니까 분자도 당연히 2차가 돼야지. 같은 차수가 돼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주말에 팽팽 놀았으니까 뭐 영상을 못 봤으면 주말에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냐? 뒤늦게 얘기해놓고서 뭘 개불? 미리 선수 친 거야. 자, 그래서 fx가 몇 차? 2차식. 그리고 극한값이 2가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 그래. 최고창의 개수가 2. 이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가 조건을 보고. 그럼 자, 이제 나 조건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거. 나는 x가 3으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럼 3을 쭉 대입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분모가 0 되지? 분자도 그럼 뭐가 돼야 돼? 0. 그래서 f3이 뭐다? 0이다라는 사실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나를 가지고 식을 만들자고. 어떻게 만들 거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분모 일단 인수분해 되잖아. 해봐. x-3에다가 뭐 할 거야? x 플러스 1을 곱하겠지. 그 다음 분자 쪽은 최고차의 개수가 2고 얘도 인수분해가 돼야 돼. fx도. 뭘로? x-3으로. 그리고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가정해보자고.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 이걸 풀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이거 풀어서 a 값 찾으면 그만인 거야. 자, x-3 없애. 3 대입하면 되잖아, 이제. 분모 얼마 돼요? 4 분의 분자는 2에다가 3 플러스 a를 계산한 게 얼마다? 1이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a 값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 1.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fx가 어떻게 생긴 식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2고 x-3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플러스 a 가졌어야 되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겠구나. 이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fx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극한이라는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이지 실제 모든 계산은 니네 고등수학 상에서 했었던 다항식에서 항비교에서 미정계수 찾는 거,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쪽, 인수정리랑 그쪽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랑 짬뽕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용해서 그때는 식이 주어졌더라면 지금은 우리 보고 극한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참고해서 식을 찾아낸 다음에 써먹어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 배웠었던 내용들 다 기억을 못하면 애초에 문제 스타트가 안 된다. 그래서 매 시간에 계속 누적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뒤에 가서 빵꾸 난다고. 1시간 지났는데 벌써 빵꾸 나기 시작하잖아. 다시 한번 물어보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뭘 보고서 극한값을 찾아야 돼? 최씨를 보고 찾으라고? 최고차항의 차수를 분자와 분모를 비교해라. 그래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분자가 더 높으면 발산, 분모가 더 높으면 진짜 여기서 수렴이라고 하면 죽는다. 그래, 0에 수렴하고 같으면 야, 아까도 이래들이 인간아. 야, 여기서 지금 최고차항 여기 지금 1로 수렴했냐? 야, 가조건이 1로 수렴했냐? 2로 수렴했잖아. 최고차항의 개수 그대로 갖고 오라 그랬잖아. 분모분의 분자 그대로 갖고 오라고. 대답이나 못하면. 아이, 진짜. 자, 필수 문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 영상 계속 돌려보면서 한번 꼭 확인해. 서원이 화이팅! 나 오늘 아까 여담인데 오다 사고 날 뻔했어. 얘 문자는 계속 오지 동영상이 안 나온다고 문자가 계속 온다 동전하고 있었거든.
그럼 얘 또 동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는 거야. 그럼 동영상 또 뭔데 하고서 또 봐야 되잖아. 그거 버튼 누르고 있지. 운전하다 말고 고속도로에서. 그걸 어제 만약에 했으면 편하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왜? 뭐 내가 틀렸어? 나 금요일날 밤에 가자마자 새벽에 영상 올려놨는데 토요일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토요일날 했으면 뭐였지?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자,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 해볼 거야. 자,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름이 공식이 있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아예 공식이 있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잘 봐. fx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어. gx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어. 그리고 hx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어. 세 개의 함수가 특정한 x값들에서 이렇게 크기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세 개의 함수를 우리가 좌표평면의 그림을 그려놨을 때 fx가 제일 아래쪽에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gx가 중간에 그려질 거고, hx는 가장 위쪽에 그려지고 있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하면 우리가 각각의 함수에서 리미트를 구해서 극한값을 찾는 거야. 특정한 숫자 a로 가까워질 때 fx랑, 다시 리미트 특정한 숫자 a로 가까워질 때 gx, 그리고 리미트 다시 특정한 숫자 a로 가까워질 때 hx. 얘네 셋 사이의 극한값을 비교해버렸잖아? 당연히 fx가 더 가까워지는 부분이 적겠지. 그 다음에 gx가 중간에 껴있겠지. hx가 가장 크겠지. 당연히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가운데 끼네 있지. 이 녀석의 극한값,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gx라는 함수의 관계식을 알면 극한값 찾는 건 일도 아니야.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얘기해도 되고, 관계식을 풀어도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관계식이 안 주어진다라면 그때 못 찾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보다 작은 식, 얘보다 아래에 있는 식, 얘보다 위에 있는 식, 두 개의 식을 참조해서 가운데 낀 극한값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공식으로 여담으로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낀 애를 찾는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샌드위치 공식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극한의 대소관계는 끝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자체에서 샌드위치 공식까지 뻗어나가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볼 거야. 필수 문제 9번을 봐. 시작부터 샌드위치 공식이야. 자, 필수 9번을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기보다는 커 fx가. 근데 이 fx가 다시 x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에 마이 플러스 1이라는 식보다는 작다라고 나왔어.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요 식 전체를 gx, 여기 식 전체를 hx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fx는 gx보다는 항상 함수값이 크다는 얘기고, hx는 뭐야 이거? hx는 항상 fx보다 함수값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제일 밑에 g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hx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그려질지는 몰라. 못 찾겠어. 확인되죠? 유리함수도 아니니까. 어쨌든 사이에 낀 애를 보란 얘기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거라고 했냐면 fx의 극한값 찾으라고 시켰어. 확인돼요? 그러면 이럴 때 이 fx의 극한값을 우리는 어떻게 찾냐면 전부 다 리미트를 붙여서 각각의 극한값을 찾아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지?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분명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보다는 작을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얘의 극한값 찾아보자고.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할 거라고 했으니까. x가 무한대가 될 거야.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차수 비교. 자, 분모 2차, 분자도 2차. 그럼 극한값 얼마? 1. 장난하냐? 개수만 따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극한값이 2. 자, 또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2. 야,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잖아? 이거 정확하게 2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숫자지. 왜? 2라는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결국에 2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2가 돼서 2라고 쓴 게 아니라 2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2라고 불렀던 거야. 즉 정확하게 말하면 1.9999999 얼마가 될 수도 있고 2.00000000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2에 한없이 가깝고 얘도 2에 한없이 가깝고 요 사이에 분명히 숫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얘 어차피 2에 한없이 가깝고 얘도 2에 한없이 가까워. 그럼 가운데 있는 애도 당연히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극한값을 2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이에 있구나. 같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자. 라고 얘기를 한 게 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2보다 이상이고 2보다 이하인 숫자 찾아고 그랬으니까 가운데 있는 애는 얼마가 돼? 2구나. 이렇게 극한값을 찾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논리를 설명한 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야. 대소비교.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2-2번 봐봐. 2x 플러스 1보다는 fx가 크지? 근데 fx가 2x 플러스 4보다는 작다고 나왔지? 그럼 우리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완전제곱이라는 녀석의 극한값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이 모양이 되게끔 식변형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확인은 되지만 무슨 말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싸울래? 야, 중학교 2학년들도 하는 문제를 지금 부등식 변형하는 거 저희 얼마나 복습을 안 했으면? 왜 맨날 웃는데? 좀 상처받고 나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들으면서 선생님 또 시작이네 이러고 있으니 자꾸 심한 소리 하게 되잖아. 자, 얘를 바꾸는 거야. fx가 지금 제곱이 돼 있잖아. 그럼 다 제곱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는 fx를 제곱한 식의 모양은 결국에는 2x 플러스 1을 완전 제곱한 것보다는 커야 되고 2x 플러스 4를 완전 제곱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뭐 했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지? x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겠지? 그러니까 나누래. 가운데 걸 나누면 나머지도 다 나눠주면 되잖아.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가운데에 리미트 붙였으니까 양쪽에도 리미트 붙이면 되지? 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누구 사이에 있는지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자, 얘 극한값 찾을 거야. 최고차항만 보면 되잖아. 전개하면 4x제곱이니까 극한값 4. 마찬가지. 4와 4 사이에 있으니까 실제로 요거에 대한 극한값 얼마가 돼요? 4. 그래, 이렇게 정답 나오는 거야. 식변형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랑은 조금 결이 달라. 좀 전까지 극한을 응용을 할 때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식변형을 진행을 했지. 근데 이번에는 뭐야? 식변형을 해놓고 마지막에 성질 적용하고.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 찾는 거를 극한의 응용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 비교까지 해서 샌드위치 정리로 극한값을 찾아내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거야. 오늘은 특별하게 뭔가가 없어. 그치? 그냥 전적으로 공식 활용해서 문제풀이 하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영상들까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면서 문제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발 나에게 믿음을 좀 주라.
아, 내가 방금 웃은 이유가 왜 웃었냐면 성원이 표정이 되게 비장했어. 순간 내가 그렇게 느꼈어. 되게 비장한 표정.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웃음이 튀어나왔던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대비되니까 웃긴 거였어. 저 표정 봐, 저거. 어쩔 건데, 열심히 안 하면. 이런 표정으로 맨날 쳐다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맞다고 하면 되겠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신뢰가 안 가잖아. 어떻게 말해야 신뢰가 평소에 신뢰를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말을 했을 때, 아, 오케이. 믿을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저희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지, 뭐, 우리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볼 기간 동안에는, 뭐, 너 나 10년, 20년 볼 거야? 너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볼 거잖아. 그래. 근데 뭐, 얼마 안 남은 거 맞지. 그러니까, 신뢰를 쌓아 올려야지. 어쨌든,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요거.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어떤 식인지 파악을 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아서 미정계수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소 비교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요거 두 가지 논리에 앞에서 요거 이제 푸는 거 잘 안 되면 지난번 시간 거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오늘 숙제는 1단원 끝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거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함수 연속 들어가야 되거든. 연속까지 하고 추가 프린트 한참 좀 풀어보고 갈 건데 연속 자체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워. 연속이 계산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를 깨끗하게 잘 안 해놓잖아.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안 해놓으면 연속에서 좀 많이 헤맬 거야. 그러니까 정리 착실하게 잘 해서 가지고 와라. 알겠지? 좋아,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